전국에서 오신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계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정부에 바라는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해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수출과 중견기업 수출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함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일 부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1,000억 불을 초과했고 기계와 석유화학도 사상 최초로 각각 500억 불이 넘는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기차, 첨단 신소재, 바이오 헬스, 차세대 반도체, 로봇, 항공 우주, 에너지 신산업, 올레드 등 8대 신산업 수출이 6.9% 늘어나 품목 다변화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도 27%와 17%나 증가를 해서 앞으로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비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자금 지원, 원천기술과 인력 지원, 환경 문제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생결제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공정한 성과 배분의 희망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사내 벤처 육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은 제조업 혁신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생협력이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300일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큽니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또 모두 결국은 투자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첨단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돕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 산업,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규제 박스가 곧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10여 건의 융봉합 신사업이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세계 경기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에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형은 커졌지만 또 저희 기업에는 아직 KT 황창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규제 완화를 해주신 신속한 정부의 대응에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전에 오지 잘 돼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자,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에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KT에 이제 하는 소개를 하면 중소기업하고 상생 사례인데요.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5G 인프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5G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이제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I, 빅데이터 그리고 이 IoT 모든 부분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부분 모든 사람들 조기에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제가 이제 가는데 이 성공 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성공 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정보 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동참을 하고 인류에 공헌을 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2분이 지났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 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 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은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장관님.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3월에 세계 최초의 상용화가 됩니다.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 관련해서 거기도 중소기업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통신 3사 중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할 거고요. 그게 이어지고 3월에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또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 SK가 중심이 돼서 최근에 이제 5G 기반 공급 기업의 그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관련한 규제는 잘 아시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법이 내일 모레 17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어집니다. 시행령도 이제 확정이 되어졌고 하면은 대통령님 아까 모두 말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에 가속이 되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4법은 지난 11월에 그 정부와 여당이 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는 것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그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성과를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중소조선소를 영위하고 있는 삼강 MNT, 삼강 SNC 대표이사 송무석입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임 직후 미국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제가 동행을 해서 그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그 수기 편지를 직접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그 경상남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인 저희 회사와의 성공적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있어서 대통령님께 발표해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근 1년에 걸쳐서 대만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하부 구조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결과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그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경제부지사 문성욱 부지사님의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신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냐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7년, 2018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영업 손실을 내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만 발주처에서 발주 직전에 저희들에게 그 계약이행 보증 또는 그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은행의 의향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또는 일반 시중은행에 이 부분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어느 은행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겠다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둘 방법도 없고 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해서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아까웠기에 어쩔 수 없이 경상남도 문성욱 경제부지사를 찾아가서 경상남도가 보증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은 설 수가 없고 김경수 지사님께서 만약에 경남에 속해 있는 기업의 발주처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경상남도가 나서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거기다가 또 경상남도가 앞으로 영위할 풍력 사업에 발주처를 참여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그 김경수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 사인이 직접 사인하신 편지를 받아들고 그거를 은행 보증서 대신에 발주처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수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간 지났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고 또 대통령께서는 부탁드립니다만은 그 경상남도 관계자들에게 치아와 격려의 말씀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부진한 규제 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 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런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용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 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4법이 만들어졌고 내일 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특례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기업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한테는 거의 절벽과 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영만 위원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또 혁신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저희는 핵심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사들을 진짜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같은 거는 일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전수를 갖다 놓고 정말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규제 혁신을 위해서 이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보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 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로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실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의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이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사회가 용납을 못 하시면은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용납하시는 법을 적용하시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에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 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하는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코스트라는 건 돈만은 아닐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저것을 덮었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근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란 말은 전방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또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이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 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 성장의 또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은 솔직히는 그 규제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혁신 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 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첨단 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접근하지 잘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들에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로 한다라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다이렉트리 국민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 기업은 고용 창출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일례를 들어서 하다 보면 유럽의 평균은 고용 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저희 고용 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좀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 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1년, 이제 횟수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이나 얘기가 어떻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